여러분, 안녕하세요.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거나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을 때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럼증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주목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기립성 저혈압은 단순한 어지럼증을 넘어 각종 기저질환의 원인이 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이시거나 뇌혈관 질환, 말초신경병력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율신경계가 약화된 분들에게는 실신의 위험까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립성 저혈압의 정확한 의미부터 왜 발생하는지, 또 어떤 위험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예방 및 관리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립성 저혈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기립성 저혈압은 이름 그대로 기립할 때, 즉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학적인 기준으로는 일어선 후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mmHg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편안하게 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이 머리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고령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기립 후 1분 이내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무려 1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기립성 저혈압에 취약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자율신경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혈압, 맥박, 체온, 소화 등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스스로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자율신경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부품이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이러한 질환들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 조절 능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갑자기 일어섰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이 중력에 의해 다리로 쏠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보상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압이 그대로 떨어지고 결국 어지럼증이나 심하면 실신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율신경 기능 저하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탈수입니다. 설사나 구토를 심하게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우리 몸의 수분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량도 함께 감소하여 혈압이 떨어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는 특히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 혈관 확장제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특정 종류의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 혈압이 정상보다 낮아져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용 중인 약 때문에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약의 종류나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장시간 침대에 누워있거나 식사 후에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는 경우,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는 더운 날씨 등이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민감하게 환경 변화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립성 저혈압, 단순한 어지럼증으로만 치부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위험성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바로 낙상입니다. 어지럼증이나 순간적인 실신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면 골절은 물론 머리를 부딪혀 두부 손상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낙상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기립성 고혈압, 즉 일어설 때 오히려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 또한 노쇠와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시스템이 불균형을 이루면 어떤 방향으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탈수는 혈액량 감소를 유발하여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둘째,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이것은 기립성 저혈압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서는 습관은 금물입니다. 잠에서 깼을 때는 침대에 잠시 앉아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한두 번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적당량을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부위의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식사 직후에는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짜게 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절주 또는 금주가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원인 약물 조절입니다. 만약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복용량 조절 또는 약물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조적인 요법들이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 또는 복대 착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복대를 착용하면 혈액이 중력에 의해 다리로 쏠리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면 자세 조절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을 잘 때 베개를 조금 높이거나 침대, 머리 부분을 10에서 20도 정도 들어 올린 상태로 주무시면 혈압 강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 진료입니다. 만약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자주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의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적절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 등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워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에는 기립성 저혈압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더운 날씨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 혈액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현명한 습관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